해변 위로 가는 길에 심하게 굽은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이 나무를 보니 해변이 그리 멀지 않음을 알겠다.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지도. 겨울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이 나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풍향계다. 가파른 비탈이나 산정도 아닌데 나무는 굽을 대로 굽었다. 수직으로 자라야 할 나무가 거의 지평선과 평행을 이룬 채 굽이치고 있다. 게다가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 때문에 사근 가지에는 곰팡이와 이끼가 검버섯처럼 피어 있다. 하지만 가지 끝에 남아있는 마른 이파리와 붉은 열매는 이 나무가 아직 가까스로 살아있음을 말해준다. 고행자의 풍모를 지닌 나무 앞에 서 있으니 예배당이라도 온 듯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는 하늘보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온 시간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햇빛을 향해 가지를 뻗으려고 할 때마다 뒷덜미를 잡아채는 거센 바람에 다시 움츠러들곤 했을 것이다. 바람이 통과할 때마다 가지들은 부대끼며 비명과 신음소리를 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잔가지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뒤엉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이 나무를 괴롭히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리지.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장 심하게 구부러지고 고통받는 것일세. 자라투스트라는 산비탈의 나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나무가 바람에 굽은 것처럼 인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단련되기 마련이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다. 고통이 주어졌다는 것은 신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삶을 강하게 구부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더 낮게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뿌리는 흙을 향해 더 맹렬하게 파고드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엎드렸던 흔적들을 나무도 사람도 지니고 있다. 엎드릴 수밖에 없다. 나이덕 시인의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 중에서 한 대목 엎드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는 것 아닌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목판화를 하고 있는데 판화는 이제 목판화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고 그 찍을 때 반전되는 거를 염두해서 이렇게 반대로 그림을 나무에 옮기고 그 과정 없이 바로 그리기도 하는데 그릴 때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는 그려야 그리고 있고, 그것을 파서 다시 찍었을 때 판을 다 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종이에 다시 찍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또 수정 과정을 또 계속해서 몇 차례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 근데 도자기를 다 빚고 가마에 들어가서 그 불의 조화로 탄생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그 이후에는 신에게 맡기는, 어떨 때는 내 기대보다 내 능력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폐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내 능력보다 더, 내 기대보다 더 잘 나왔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약간 도자기랑도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씩 드는 생각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전설로 알고 있지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밀 레종, 해도 실패를, 온갖 방법을 다 해도 그 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마지막에 그 어린 아이를 그 뜨거운 쇳물 속에다가 그때 집어넣는 그 장인의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의 이상만큼 정말 정성을 다하고 내가 가진 기술과 노력 다 했지만 안 됐을 때, 그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그 쇳물 속에 넣는다는 건 정말 그 완벽함 이후에 나 가능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마음적인 걸로만 따져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닌가. 어떤 정말, 그건 정말 예술 이상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림이든 어떤 것이든, 일전에도 그 소리하시는 분들 계곡에서 목을 틔우고 피를 토하고, 그게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저는 피를 한 10번 토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간절해야 되고, 일전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자기 딸을 정말 명창으로 득음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딸을 두 눈을 멀게 하죠. 그만큼의 간절함, 그런 것이 아닐까. 저도 한때는 정말 좋은 그림이란, 물론 TV에서 이렇게 사고로 시력을 잃고 이렇게 실로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아니면 구족화가들, 그러니까 그림은 꼭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가. 한때는 제가 뭔가 찌들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림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다.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눈동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썩은 동태 눈깔 같은 내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마음에, 그래서 한동안 이제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의 술자리에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썩은 동태 눈깔 뽑아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울었다고도 하는데 실제로 작업실에 혼자서 거울을 앞에다 두고,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불에다 쇠젓가락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그걸로 찌르려고 눈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간절함이라기보다 치기였던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는데, 이 일화를 더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토비콤을 주면서, 친구야, 이거 먹고 눈 맑아져라 그러면서 토비콤 4알을 주는데, 제가 거기서 뭔가 쿵 하고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를 까먹고 나머지 3알은 제가 아주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 아닌가. 이 친구하고는 아직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고, 이 친구가 또 근데 장이 안 좋아요. 화장실 가면 2-3시간이 기본인데, 제가 그래서 그 보답으로 요구르트를 이제 여체와 이렇게 연상이 되게끔 해서 이거 먹고 장 좋아져라 하면서 그림을 선물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 간절함, 그리고 어떤 것을 얻으려 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만큼 간절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한 번씩들 그런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 온 세상에 그 대상과 나만 있는 것 같고 이런 말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말하면서도 근데 한 번씩 너무 이렇게 사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 쳇바퀴라고 그래야 되나? 톱니바퀴에 우리는 맞물려서 살아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체일 수도 있지만 이 인류 전체가 또 한 덩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여러 역할들이 있고 여러 색깔, 개성들 다 다르고 어쩌면 이 인류가 한 덩어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나쁜 마음보다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세포로서 인류라는 커다란 생명체의 하나의 세포로서 그 세포 하나하나가 좋아지면 그 인류가 좋아지겠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말이 점점 길어지네. 오늘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그 삶의 그 쳇바퀴, 톱니바퀴 우리는 인류의 한 세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번씩 가끔은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 우리 개인의 그런 어떤 것도 소중하다. 그래서 가끔 지금 가을 하늘이 너무 이쁜데 하늘도 한 번씩 바라보고 좀 여유를 바쁜 일상에서 은행잎도 한번 주워보고 하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의 세포로서 세포는 소중하니까 한 번씩 그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